팬데믹 이후 일반인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접할 수 없는 정보도 유튜브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느끼며 다시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테마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급등주 투자 또는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한 종목 선택의 주식 투자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방법으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 극소수도 예상치 못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 신분사회에서는 기득권 세력은 신분이 높은 사람일 것이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많은 사람이 기득권일 것입니다. 신분사회에서는 전쟁이나 식량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확장했던 반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은행의 대출을 이용해 늘어나는 돈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해 경기 침체와 확장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경제 위기 후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21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도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거나 어떤 특정 종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 나만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포모 현상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고 직접 뒤늦게 따라가 손해를 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상 손절이 힘드신 분이 많을 텐데 저 또한 손절이라는 것은 손해를 확정짓고 내 투자의 실패를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손절을 빠르게 하는 것도 능력일 수 있으나 이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장황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산 증식과 안정적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투자 방법이 바로 배당주입니다. 사실 저는 배당주보다 ETF나 우량주 위주로 많은 시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2021년에 가입 후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서 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온 결과 어떻게 보면 배당주가 오히려 더 빠른 자산 증식이 가능할 수 있고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한다면 자산 증식과 노후 준비에 세제 혜택까지 가장 쉽고 실질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세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인 배당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당주 투자를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배당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면 연간 내가 받을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시장 가격은 매일매일 바뀌고 배당 수익률은 정해지지 않고 매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소한 10년 국채 수익률을 넘어야 됩니다. 왜 10년 국채 수익률이냐? 대부분 자산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3.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위험이 거의 없게 돈을 버는 것보다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가정으로 제가 기준을 삼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배당 수익률과 10년 국채 수익률은 매일매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보다 올라서 5%가 된다고 가정하면 안정적으로 5%를 받는 것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위험이 있는 배당주보다 안정적인 국채에 투자하게 되므로 배당주의 시장 가격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요인으로 예상 배당금은 변화가 없지만 배당주 현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것이 배당 수익률이므로 분모가 작아져서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주는 시장 가격 하락과 실적 하락으로 인한 배당금 감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국채보다 일정 부분은 높은 수익률이 있어야 투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출액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2분기 이상 연속으로 영업 적자가 없는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당이 가능한 돈은 기업이 순이익에서 배당 성향만큼 투자자가 받게 됩니다. 단순히 더 많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매출액이 늘어야 하고 비용을 줄여야 하겠죠. 따라서 일정하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해내며 일시적으로 3분기 정도는 적자를 기록해야 하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꾸준하게 배당을 유지하거나 증가해야 합니다. 배당주의 정의 두 번째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는 미래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므로 계속적으로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돼야 합니다. 배당주 선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 커야 하는 우량주여야만 합니다. 또한 배당 투자 기업이 대부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와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최소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은 되어야겠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4대 금융지주인 신한, 우리, KB, 하나 금융업종이 있습니다. SK텔레콤, KT로 대표되는 통신업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맥쿼리인프라, KTNG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우리금융, 하나금융, 그리고 SK텔레콤, 맥쿼리인프라, KTNG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을 했다면 앞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그냥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주가라는 것은 매일매일 변화무로 배당 수익률을 이용한 비중 조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내 배당주는 배당주를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모아가는 거지만 중간중간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을 때는 배당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겠죠. 가격이 올랐을 때 일정 부분을 매도하는 전략을 병행하셔야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